이 내용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들은 그 송악 개성의 지세와 관련된 겁니다. 지기세왕, 그러니까 지기가 앞으로 세해지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왕성해진다고 하는 그 지기세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한두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도선 그 비기 속에는 개성이 명당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명당이냐 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의 도읍이었던 송악. 고려 건국 당시 송악이 최고 명당이라는 송악 길지설은 도읍을 정하는 중요한 이유였다. 고려 궁궐이 있던 만활 때 풍수지리상 금돼지가 누워있는 형국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명당 자리였다. 이런 명당터에 왕건은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지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때 나온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만월대가 명당으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뒤에 송악산이 주산이 됩니다. 송악산이 주산이 되고, 그리고 송악산에서 뻗어내린 줄기가 요렇게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감고 있는 자락이 백호 자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쪽 왼편으로 감고 있는 줄기가 청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백호에서 흘러내린 맥이 앞에 봉긋하게 솟아있는 건 안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바깥에 있는 백호가 길게 늘어져서 쭉 만월대 앞을 감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산들은 다 조산이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산에서 흘러내린 물길들이 모여서 만월대 앞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산하고 물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터로 보고요. 특히 산이 아주 겹겹이 여러 개로 에워싸고 있는 그런 터로 평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송악이 명당으로 손꼽힌 데는 풍수지리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송악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도읍으로 손색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중앙 부분에 있으면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경주는 상당히 지형적으로 높은 지역이면서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데 반해서 송악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중심에 있으면서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중앙적인 위치에 있고, 또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고려 개국 당시 최고의 명당에 세워진 만월대.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외적의 침입과 무신난 등으로 고려 왕조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부터 송악은 직위가 다했으니 도읍을 옮기자는 여론이 제기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선을 내세운 각종 비기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도선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선이 지었다고 이야기되는 그런 구절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국도나 도읍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당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은 책이 현존하는 책이 없긴 하지만 당시에 도선이 생각했던 도읍으로서의 입지, 이런 것들을 한반도 전체를 거시적으로 살펴가지고 이런 곳이 도읍이 될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나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남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형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도선 비기는 실제 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선의 비기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국가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 왕실에서조차도 아주 공공연하게 이 도선의 비기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킨 묘청도 자신이 도선의 맥을 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 대신들이 도읍을 옮기자고 주장하는 사례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들도 도선의 비기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도선 비기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이 도선 비기는 전쟁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 장군은 전쟁을 하기 전에 궁궐에서 왕이 법회를 열면 적이 싸움도 하지 않고 스스로 항복한다는 말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풍속을 따르자는 정책 결정에도 이 도선 비기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갈수록 이 도선 비기는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후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되기도 하고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을 거라는 도선 비기의 원형을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선의 풍수 사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선이 35년간 머물렀던 옥룡산은 백계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풍수의 대가였던 도선이 살았던 곳은 과연 어떤 땅일까? 예, 흔히 이제 우리가 도선국사가 주석했다. 그러면 대단한 명당으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연어 사찰과 다름없이 아주 평범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력이 좀 좁은 그런 결점도 있고 또 몇 가지 터에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쪽에 보이듯이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좀 저함한, 낮아서 꺼져 보이는 듯한 그런 결점이 있어요. 그러한 결점이 있고 또 지금 여기가 이제 풍수상으로 좌청룡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좌청룡이 약간 허약한 이러한 결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옥룡사 입구는 가파른 계단으로 돼 있다. 땅이 푹 꺼져 있어 풍수상으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땅이다. 바로 여기에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옥룡사 입구에 낮게 꺼져 있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동백숲을 조성한 것이다. 도선국사는 저런 흑열하고 꺼져 있는 부분을 명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당으로 꾸미고 있는 우리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백림 숲입니다. 저 들어온 입구 부분을 숲을 조성해서 상당히 보완하는 아늑한 기분을 들게 하는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맡게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좌청룡의 약간 허약한 부분도 숲을 조성해서 상당히 기운을 지기를 돈독히 하는 그러한 비보적인 방책을 취해서 이 땅을 어느 땅보다도 또 명당인 그런 터전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사상을 도선국사의 사상에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고려말 승려 괭연이 쓴 고려국사 도선전엔 도선의 풍수 사상을 비보로 설명하고 있다. 땅을 고쳐 보완한다는 도선의 사상. 그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사람이 병